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돌풍의 코펜하겐과 우승후보 맨시티가 만났습니다. 코펜하겐은 맨유, 갈라타사라이를 제치고 미넨에 이어 조별리그 2위를 차지하며 토너먼트에 올랐고 맨시티는 6전 전승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펜하겐은 자신의 홈으로 맨시티를 초대했습니다. 맨시티는 포백부터 풀 주전으로 나왔습니다. 홀란, 더브라이너를 포함한 최고의 스쿼드를 구성했죠. 오늘의 특이점은 그릴리시의 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시티 경기에서 자주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토너먼트에서 모습을 보여주네요. 맨시티는 센터백 스톤스를 앞으로 올려서 로드리의 빌드업을 보호해주는 인버티드 센터백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3-2-4-1의 형태로 빌드업을 진행했죠. 그리고 실제 경기를 보면 그릴리시가 좌측에 빠져있고 포든이 오른쪽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베실바가 오히려 중앙 쪽에 위치했죠. 맨시티는 역시 눌러놓고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수도 없이 이런 수비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수비를 깨는데 익숙합니다. 순간적으로 코펜하겐의 수비가 가운데로 몰려있게 되고 이 틈을 타서 디아스가 반대쪽 포든에게 좋은 롱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때 코펜하겐의 잡풀백이 포든을 따라 나가면서 센터백과 풀백 간의 공간인 하프스페이스가 벌어집니다. 이때 더브라이너가 하프스페이스를 노리며 뛰어가줍니다. 포든은 이에 응해서 깔끔한 패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덕배가 이 공을 잡지 않고 바로 반대쪽 모서리를 보고 슈팅합니다. 반대 전환, 그리고 하프스페이스 공략. 현대 축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골입니다. 맨시티는 1대0으로 앞서갑니다. 근데 코펜하겐도 되게 조직력을 잘 다듬어 놓은 게 수비할 때는 선수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4-4-2 전형을 제대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5-4-1로 변신하면서 유기적인 수비 형태를 가져갑니다. 한 골을 실점했지만 자신들이 하려는 걸 계속하고 있고 괜히 16강에 진출한 팀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맨시티는 아까 덕배의 득점 과정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릴리시의 부상으로 일찍 교체 투입된 도쿠가 측면에서 공을 잡으니 코펜하겐 선수들은 거의 두세 명이 도쿠에게 붙습니다. 이때 베실바가 또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고 도쿠가 이에 맞춰 패스를 넣어줍니다. 코펜하겐은 선수보단 패스기를 수비하는데 초점을 뒀어야 했죠. 베실바가 이 공을 받고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주는데 상대의 머리를 맞고 골대를 맞습니다. 맨시티는 계속 하프 스페이스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요. 아무래도 도쿠, 포든 같은 윙어들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수비들이 2명 이상이 붙을 수밖에 없으니 다른 데서 맨시티에게 공간이 발생하겠죠. 또 다른 방법도 맨시티가 보여줍니다. 이건 맨시티가 더브라이너가 복귀했던 지난 뉴캐슬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나왔던 장면이죠. 이렇게 코펜하겐 선수들이 좁은 간격으로 중앙에 엄청 타이트하게 모여 있으니까 도쿠가 아예 바깥쪽 코스로 크게 돌아뜁니다. 그리고 로드리가 도쿠에게 가볍게 찍어주죠. 도쿠의 공을 홀란드가 바이시클 킥으로 이어가 보지만 골대를 빗나갑니다. 맨시티 축구를 보면서 느끼는 건 가둬놓고 축구를 할 때 상당히 많은 해결법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둬놓고 축구하려면 결국엔 공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상대가 공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맨시티는 전방 압박을 택합니다. 위에서부터 눌러서 상대의 롱킥을 유도하고 다시 소유권을 얻어냅니다. 이렇게 맨시티의 계획이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데르송의 큰 실수가 나옵니다. 아케 쪽으로 다이렉트 패스를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패스가 상대 공격수에게 향합니다. 코펜하겐이 바로 슈팅을 가져가고 디아스가 그래도 빠르게 몸을 벌리면서 뒷발로 슈팅을 막아냅니다. 그런데 이 공이 뒤에 있던 매트슨에게 향하게 됩니다. 매트슨이 이 흘러나온 공을 오른발로 잘 감아차면서 우측 상단 모서리에 득점을 성공합니다. 실수를 득점으로 연결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깔끔한 마무리로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맨시티는 다시 득점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에 계속 움직여주면서 득점을 노립니다. 포든이 풀백과 센터백 사이로 가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따라가고 더브라이너 쪽 패스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더브라이너가 공을 크로스하지 않고 안쪽으로 가지고 오다가 상대 수비와 공을 사이에 두고 발길이 부딪힙니다. 근데 이 공이 애매한 궤적으로 흐르더니 베실바 앞쪽으로 떨어집니다. 이 공이 하필 베실바 쪽으로 향했고 베실바가 빠르게 그 공을 캐치해서 반대쪽으로 발 바깥으로 넣으며 마무리합니다. 맨시티는 전반을 2대1로 마무리합니다. 펩이 지금의 3-2-4-1 시스템을 만들 때 선수들의 주발을 고려해서 배치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포든이나 도쿠가 역발 윙어니까 안쪽으로 공을 가지고 들어갈 때 더브라이너나 베실바가 돌아주면서 공을 받게 되면 베실바나 덕배는 크로스를 자신들의 주발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바로 제공권의 왕 엘링 홀란드가 있습니다. 주발을 고려한 이런 디테일한 시스템이 플레이 중에 자연스레 이득을 볼 수 있는 배치라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의 구질도 감아서 올리거나 빠른 속도로 올리지 않습니다. 밑둥만 툭 찍어서 채공 시간을 길게 만듭니다. 그럼 이 주어진 시간 동안 홀란드가 뛰어가는 거죠. 당연히 더 높은 수준의 헤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공은 살짝 빗나가
좋았지만 홀란드가 상대보다 더 높은 타점에서 헤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주발 배려라든지 크로스의 디테일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맨시티는 마테우스 누네스를 투입하면서 베실바를 빼줍니다. 그러면서 중원의 숫자 하나를 늘려주죠. 하지만 스톤스는 꾸준히 올라와서 도와줍니다. 중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덕배가 조금 더 위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점차 승리는 맨시티도 조금 아쉽기 때문에 득점을 추가하기 위해 더 타이트하게 몰아칩니다. 그러던 도중 추가 시간에 맨시티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테우스가 한 명을 제쳐내고 포든에게 공을 줍니다. 포든은 이 공을 받고 안쪽으로 공을 끌고 들어가고 덕배는 수비와 바짝 붙어주면서 언더래핑을 할 준비를 합니다. 덕배가 바로 라인 깨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포든이 그에 맞춰서 공을 툭 하고 놔줍니다. 그리고 포든은 쉬지 않고 박스 안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굳이 혼란을 노린 크로스가 아니어도 좋은 컷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5도로 꺾어서 포든에게 내주고 포든은 이 공을 지체하지 않고 니어포스트에 꽂아 넣으며 3대1로 만듭니다. 경기는 이대로 종료됩니다. 맨시티는 1차전 그것도 원정 경기에서 2점차 승리를 하며 2차전 홈 경기에서 한층 더 편하게 경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회를 치르고 있지만 스몰 스쿼드로 계속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도 패배 능력이겠죠. 그리고 토너먼트가 시작되는 타이밍에 덕배가 돌아오면서 맨시티 축구에 아주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굳이 따지자면 2개의 도움이나 다름없죠. 게다가 2회의 키패스와 1회의 빅찬스 메이킹 등 공격 지표에서 효과적인 지표는 다 기록했습니다. 오늘 덕배가 남에게 만들어주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본인의 오프더블 능력 역시 참 좋은 선수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과연 맨시티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